코스피는 1918포인트로 약세 약보합선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됐지만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는 만만치가 않네요. 3.4%나 오늘 하루 만에 빠지는 모습입니다. 이거 시장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MTN 상상클럽 김기수 대표와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한승우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 잡혀 있는지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내내 국내 시장을 괴롭혔던 변수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잠재된 악재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이 북한발 리스크는 계속해서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오는 11일이 김정일 출범 이후 김정은 체제 출범 이제 1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날이라고 하죠.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북한의 리스크가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또 옆나라 일본에서는 지난주에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 내놓더니 엔화 약세가 다시 가속화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그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될지 일단 두 분의 말씀 듣기 전에 증권사의 시각 먼저 챙겨 듣고 가겠습니다. 현대증권 투자전략팀 임동락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좀 봐주세요. 일단 북한발 리스크는 어떻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앞으로도 주식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한데 이게 워낙 돌발 변수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케이스별로 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현재 군사적 위협을 넘어서서 실제로 물리적 도발에 나서는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경우에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금융시장 전반에 추가적인 충격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국과 글로벌 공조체제의 강화 효과가 좀 발휘가 되면서 북한의 어떤 도발 위협이 좀 중단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이고요. 디스카운트 요인이 제거가 되면서 국내 증시는 강한 반등에 이렇게 나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북한이 반복적인 무력 시위 그리고 헐리우드 액션을 좀 지속을 하면서 긴장 모드가 연장이 되는 경우입니다. 중립적인 시나리오이고요.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의 수입니다. 종합을 해보면 북한 대응 수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과거 경험상 사전 경고 이후에 실제 물리적 도발에 나선 사례가 드물었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생각이고요. 다음 주에 15일이 김일성 생일이니까 그때까지는 좀 긴장 모드를 강화시킨 이후에 차츰 대화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지난주 일본은행이 공격적인 양적 완화 조치를 내놓으면서 국내 증시가 된소리를 맞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11일 날 예정된 금통위 결과에 좀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현재까지 한국은행의 스탠스는 직간접적인 외압에도 불구하고 표면상으로는 좀 요지부동인데요. 누누이 독립성을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저금리로 인한 부작용이나 또 앞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국내 경제의 성장 회복이 강화될 것이라는 그런 신념이 좀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명분은 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이제 물가 수준 같은 경우에는 한은의 목표 범위를 크게 하회한 상태이고요. 또 경기 회복세도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일본은행의 파격적인 양적 완화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와의 어떤 정책 공조 필요성에 대한 부담도 좀 확대된 상태이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통위에서 좀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추경으로 좀 자연스럽게 관심이 이전이 되고 또 폴릭스 믹스 기대가 형성이 되면서 지수 하반 경직에 좀 기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제 시기적으로 어닝 시즌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실적 저점 통과 인식도 좀 높아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복합적인 악재에 대한 완충 작용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일단은 그 경기선을 하향 이탈한 과정에서 악재로 인한 어떤 지수 반영 부분을 상당 부분 거쳤기 때문에 뭐 뒤늦게 리스크 관리에 나서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를 통한 비중 확대 관점이 보다 적절하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이익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IT나 그 필수 소비재 섹터가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양증권 투자전략팀 임동작 연구원의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연구원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 김기주 대표와 함께 좀 말씀 나눠볼게요. 오늘 시장, 코스닥 시장 일단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게 너무 놀랐습니다. 오후 들어서 이렇게나 밀릴 줄은 몰랐거든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고요? 일단 지금 상존하고 있는 리스크 부분, 북한발 리스크, 이제 앞서서도 함께 이제 들으셨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질문이 여러 가지여가지고 뭐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말씀해달라는 건가요? 일단은 그러면 하나씩 해결해 볼게요. 북한발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앞으로의 영향은 좀 어떠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투자가 여러분들이나 방송을 하는 분들이나 김정은 체제에 있어서 김정은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는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런데 이제 그 하락의 원인이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동반된 그런 흐름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은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내 기업의 펀더멘털과 또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업종 흐름들이 전개가 됐는데 이제 금요일부터는 사실 북한에 주재하고 있는 해외 공간에 대한 철수 요구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불거졌거든요. 그 전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과거의 전례를 보게 되면 우리가 대북 리스크가 펀더멘털을 훼손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차트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3월 들어서 주식을 1조 9천억 순 유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에서는 1조 5천억 정도 순 유입된 상황 그리고 또 중요한 부자금의 성격인 이제 중국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 단순히 지정학적 리스크로만 하락한 부분은 아니죠, 우리 시장이. 거기에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구글 검색 부분으로 보게 되면 지난주에 한국 전쟁과 관련된 부분이 검색이 상당폭 증가를 했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 때보다. 그만큼 외국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이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시장에 이제 깔려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 부분이 주변 여건,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의 여건 속에서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한 하락 부분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정학적 리스크의 하락만으로 해석할 만한 부분은 아니고, 다만 이제 심리적으로 목요일 이후에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목요일 이후에 금요일부터 하락한 부분은 다소 투자 심리적인 지정학적 심리가 많이 반영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흐름들로 살펴봤을 때는 이제 금주가 이제 정점에 도달하는 구간으로 보고,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단기 매매자라면 관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주식을 보유한 입장이라면 항상 바닥을 만드는 것은 공포스럽습니다. 바닥이 주식에 있어서의 가격이 바닥을 만드는데 한 번도 편한 적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악재는 종합 선물 세트로 지금 다가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종합적인 악재의 선물 세트가 하나씩 풀려가는 과정들이 이제 이번 주 금통위 부분에서 나름대로의 정부의 정책적 대응 이런 부분들과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할 변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락하는 부분이 어디까지 떨어지냐 하는 부분보다 지금도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때 내가 견뎌낼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냐 하는 부분들을 먼저 살피면서 접근하는 거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옵션 만기 흐름 속에서 나름대로의 단기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거래소 쪽 부분에 매수를 하고, 코스닥 쪽 부분에서 보게 되면 오늘 하루 심각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강세를 계속해서 구현했었죠.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 강세를 구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무천원 만에 양매도가 나왔죠. 기관과 외국인이. 사실은 외국인은 금요일도 매도를 했지만 이제 오늘의 하락 부분에 큰 폭의 하락 부분은 코스닥은 이런 상황들이 연출된 경우가 많아요.
코스닥은 신용 비중도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뭐 거의 2조가 넘죠. 이제 그런 상황들 속에서 흔드는 작업들은 항상 그 변동성을 세게 갖고 갑니다. 그래야 신용을 들어왔었던 물량들이 이 손바뀜이 되고 그런 흐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락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늘 하락 속에서 거래량을 많이 동반했는지 그 거래량을 동반하는 과정 속에서 수급의 변화가 너무 심한지 아닌지 그런 옥석 가리기를 통한 성장주의 저점 매수는 바람직하다라는 부분이고 종합주가지수나 뭐 코스닥이나 지수만으로 움직이는 시장, 지수만 봐서는 사실 그 지수 흐름으로 대응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뇌동만 매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변수 있지 않습니까? 엔저 현상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한승호 연구원과 함께 말씀 나눠볼게요. 엔저에 대한 그 이제 속도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98엔도 이제 돌파가 되는 모습이고요. 뭐 업계에서는 100엔, 110엔 뭐 그 이상까지도 갈 것이다라는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오늘 시장 보면요. 그동안 엔저 약세로 인해서 타격을 받았던 자동차주는 또 이제 진정된 모습이 보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일단 국내 그 외환시장 움직임 자체가 사실은 정확히 펀더멘탈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전체 외환 규모에 비해서 참여자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모멘텀을 우리가 이제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엔화와 관련해서는 결국 미국 달러와의 관계를 상호 이렇게 같이 놓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BOJ가 진행 중인 양적 완화 규모 자체가 미국에서 FRB가 진행 중인 양적 완화 규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다라는 측면에서 좀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단기적인 그 심리적인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뭐 100엔까지 충분히 갈 수도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95엔 선에서 어느 정도 안착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 하우스의 전망이고요.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통화 가치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이제 평가 기준이 있겠지만 유효 수요라든지 또는 뭐 구매력이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엔화가 현재 펀더멘탈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계속 약세가 진행이 될 것이지만 국내 시장에 그것이 본질적인 경쟁력 약화로 이렇게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제 기본적인 관점이고요. 특히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일본 동경 채권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될 정도로 오히려 금리가 역으로 올라가는 즉 일본 국채 가격이 폭락하는 이런 움직임도 나타났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엔화 약세를 아무리 일본 정부가 기조적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그 대형주들, 특히 수출 관련주들의 밸류에이션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배가 안 되고 현대차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저평가 구간에 진입한 상황에서는 뭐 점진적으로 환율과 관련된 변수의 영향력은 좀 제한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자동차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이제 자동차주들의 급락은 진정이 됐다고 봐도 될까요? 두 번째 이슈를 통해서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확인해 보시죠. 김기수 대표님의 시각 듣겠습니다. 자동차주를 비롯해서요, 뭐 그동안 낙폭이 심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걸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제 그 엔화 약세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거는 뭐 감히 장담할 수는 없죠, 사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그 4월 4일 날 BOJ 이후에 엔화 약세가 한 번 더 진행될 것이다. 그 진행되는 것이 마지막 고비 흐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미리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자동차 업종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사실 엔화 약세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 보게 되면 우리나라 대부분 수출 기업이 다 영향을 받죠. 거기서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쪽이 자동차와 화학 중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보게 되면 사실 엔화가 90엔 때 처음으로 진입한 때가
날짜가 1월 28일이에요. 그 1월 28일일 때 우리 자동차 기업 현대차와 기아차의 저점이 나왔습니다. 기아차 기준으로는 47,850원이었죠. 그 라인에 저점이 나왔고 그 다음 94엔과 97엔을 가는 와중에도 그 저점을 하회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98엔이 왔죠. 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상승은 하지는 못하고 뭐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 저점을 깨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엔화 약세에 대한 영향, 이 부분에 대한 흐름은 충분히 받았다라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엔화 약세를 추구하는 일본 정부의 흐름들이 지속되는 한 뭐 나름대로 약세 흐름을 가져가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거에 대한 우리 시장과의 관계, 흐름들의 밀접한 영향 부분은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그런 과정들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있어서 관련 업종 부분들이 엔화 약세에 대응하는 어떠한 흐름들을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들은 중장기적인 우리 경제의 과제다라는 측면이고 그 부분에서 회생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국가, 정부 정책적 부분에서 지원을 해줄 것이냐 그것이 뭐 금리 인하든 여하튼 수출 기업들의 조건 흐름들이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정책적 흐름이 이번 주 구간부터 나타난다면 뭐 엔화 약세가 추가적으로 100엔을 돌파하는 흐름들 뭐 이 부분까지는 뭐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이 아주 단기적 흐름에 있어서는 가장 큰 고비 흐름에 놓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업종이 잘 지켜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추가적인 약세를 크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요인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달러가 98엔대를 이제 넘어서면서 더 뭐 이제 위축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도 한편으로는 됐었는데요. 오히려 의외의 답변들을 듣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고비가 서서히 이제 끝자락에 달아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조금은 선반영됐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해도 좋겠다라는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승호 연구위원께서 좀 봐주시겠습니까? 그동안 잘 나갔었던 이제 다시금 상승을 보이던 놀자주, 뭐 카지노, 뭐 엔터, 게임 특히나 급락이 심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동안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견조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3% 넘는 3.42%가 하락하는 상황입니다만 본격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기 조정 국면에 들어간 3월 이후에 주가를 놓고 보더라도 거래소는 4.69% 하락했고 코스닥은 오늘 포함해도 1.6% 정도 하락한 것에 그치는 이런 흐름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두 지수 간의 어떤 편차를 좀 조정하는 이러한 구도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전방산업인 거래소 대형주와 연관이 되어 있는 밸류체인들이라든지 또는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또 게임이라든지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비즈니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시경제 모멘텀이라든지 전방산업의 주가 흐름하고 완전히 따로 떼어서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흐름에 수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특히 펀드 플로우를 우리가 보자면 은행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펀드들이 최근 개별주를 중심으로 한 펀드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국내 펀드 수급도 코스닥과 관련된 펀드 수급이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외국인들의 관심도 많이 증가하는 실제적으로 외국인 대상 스몰캡 컨퍼런스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어느 정도의 일정한 갭 메우기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 재차 이제 반등 탄력성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하지만 좀 우려를 해야 하는 구간인 것은 사실인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죠. 그럼 앞으로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느냐 또 궁금하실 겁니다. 잠시 뒤 이어지는 역전의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 전략 한번 들어보시고요. 시장 무기 시시각각은 여기서 이제 코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한승호 연구원과 MTN 상상클럽 김규수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